대박. 어떠셨어요? 예. 아니 참 멋있다, 그쵸? 네. 아니 연세는 뭐 연세라기보다는 한 30, 40대, 30대 정도 된 것 여러분들 같은데? 나이를 한번 맞춰보세요. 이분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거든요. 30, 40대. 그래도 연세는 좀 있으실 것 같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40대 후반. 지금 사실 뭐 나이에 대한 걸 추정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봤을 때 얼굴 말고 지금 얼굴 가렸잖아요. 몸 근육만 봤을 때는 20대 보디빌더들의 몸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저렇게 근육을 만들기가 안 돼요, 정말 일단 쉽지 안 않거든요. 돼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몸만 봤을 때는 근육량 봤을 때는 20대야. 자, 정말 엄지 가족분들 의견이 궁금한데요. 정책, 그러니까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그러면은 가면을 벗어주세요. 벗어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가면을 벗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평생 제 몸에 붙어있던 나이살 쫙 빼고 최고령 국가대표 보디빌더로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오영입니다. 오영, 예. 국가대표 보디빌더입니다. 최우령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디빌더 오영 씨입니다. 나이는 올해 6학년 1반입니다. 61세. 환갑! 근데 이 정도 나이에도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몸매가 되는가 보죠? 얼마나 되셨어요, 운동하신 지가? 이제 4년째 접어들었어요. 아, 4년. 4년밖에 안 되셨어요. 4년밖에 안 하셨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오영주님의 과거 모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빼기 힘들다는 나이살인데 지금 61세예요. 4년 전이라면 몇 세예요? 계산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 그럼 57세부터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깜짝 놀랄 만한 그때 시작이 힘든데. 자, 사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과거 모습 사진 보여주세요. 다른 분 아니세요? 이야. 저 왼쪽 야, 분이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근육이라고는 전혀 없으셨네요. 그냥 보통 주부님이셨네. 없으셨네요. 뱃살도 많으시고. 저 때도 조금 나름대로 한 1년 정도 해서 조금 괜찮다고 했을 때요. 쉬운 일곱인데. 정말 빼기 힘든 게 나이살이다, 뱃살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4년 전부터 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보디빌더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육은 원래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안 붙는다고 하는데 맞아. 어떻게 원래 운동을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원래 그 얘기 진짜 난 안 못 했어요. 숨쉬기 들었네. 운동밖에 진짜 안 했어요. 근데 걷는 것도 안 좋아해서 정말 저질 체력이라 그래서 밥하다가도 힘들어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밥을 할 정도로. 정말요? 예. 아, 여기 다 그러신 예, 분들만 아니 정말 알지. 그랬어요. 오히려 30대, 40대 때는 그랬어요. 운동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노인네들 삶을 내가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나도 그냥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저런 노인네 같이 재미없는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나도 나한테 투자를 해봐야지 해서 이제 내 몸에 집중을 해서 조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일상에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운동에 빠져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변하고 또 몸이 변하니까 더 신나서 더 열심히 하고. 예. 이렇게 5, 60대도 운동으로 이 근육형 몸매가 되는 게 가능한가요? 네, 그동안 뭐 68세까지 사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고 이제 살아보니까 이렇게 근육을 늘리면 된다는 게 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한 60에서 80대 여성 대상으로 8주간 운동 실시했더니 그러니까 2달이죠.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 근력 수치 올라가는 것보다 더 낮지 않게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육 입장에서는 얘가 우리 몸이 안 움직이면 아 근육이 필요 없는 분이시구나 해서 근육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움직임만 있어도 동기부여를 시키면 얘네들은 만들 준비는 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늘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6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살은 쫙 빼고 근육으로 꽉 채웠습니다. 오영 주부님의 비법 과연 무엇인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공원에서 운동 중인 오영 주부. 많은 힘이 들어가는 근력 운동도 거뜬하다. 운동 실력만 보면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인데 어깨가 내려갈 때 딸려가지 않게. 주부들의 워너비 몸매 그 비결은 무엇일까? 부럽죠. 대단하십니다. 부럽고요. 저 몸매를 가질 수 있으면 저도 따라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국가대표 보디빌더로서 다시 태어난 기적의 주인공. 그 비법이 궁금하다. 귀가 후 바로 식사부터 챙기는 오영 주부. 그렇다면 그녀가 선택한 식단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스테이크? 몸매 관리하는 사람치고 푸짐한 식사. 다음 식단에도 어김없이 빨간 고깃국이 등장했다. 살코기 가득한 닭고기 수프. 먹어도 너무 잘 먹는데 또 다른 메뉴는 채소를 곁들인 연어 덮밥.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다. 살 빠지는 음식이에요. 몸짱 주부의 비법 바로 단백질에 있었다. 네, 몸짱 주부님의 비법이자 이 나이살을 잡는 핵심이 바로 단백질이었습니다. 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나이살 잡는데도 단백질이 이렇게 필요한지는 몰랐고요. 자, 나이살을 빼려면 단백질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할까? 단백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오늘 엄지 모시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재현 교수님 그리고 요리연구가 이종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이살 잡는 비밀의 열쇠 바로 단백질. 중년에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단백질 제대로 먹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나이살 잡는 법은 따로 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재헌. 최고의 단백질 식단을 제안한다. 요리연구가 이종임. 네, 강재현 교수님, 앞서 만나본 우리 오영 주부님의 나이살 감량 비법이 단백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단백질로 이 나이살을 잡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저도 아까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까 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곁들인 샐러드 한 접시가 있고요. 네. 또 방금 잘 구워낸 육즙이 흐르는 스테이크가 한 접시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어느 쪽을 드시겠어요? 저의 마음은 스테이크지만 다이어트면 샐러드죠. 샐러드죠. 네. 보통 당연히 다이어트하면 채소로 가지 그렇죠. 않나요? 예. 고기를 살찌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정말 양심적으로 샐러드를 정말 허벅지를 찌르면서 먹는데 옆에서 남편이 코끼리도 샐러드만 먹는다 이래가지고 완전 맘상하고 코끼리도 샐러드를 먹는다. 코끼리도 맞아 살쪘다 막 이러면서 키로 넘는데 막 이러고 너무 맘상하잖아요. 난 진짜 참고 풀만 먹고 있는데. 예, 사실 보통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조건 조금 먹는다. 그렇죠. 아니면 굶는다. 네. 아니면 샐러드만 먹는다. 쉽게 말하면 풀만 먹는다. 풀만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나이살을 가지고 있다면 중년이라면은 오히려 고기를 비롯한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고기를 먹어야 된답니다. 고기를. 이렇게 기쁜 일이 없네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거죠. 네. 네, 저 추천도 샐러드보다는 스테이크 고기인데요. 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이제 중년일수록 또 나이살이 고민이 되시면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 고기잖아요. 근데 그 고기 중에서도 살코기에 많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샐러드와 또 스테이크 고기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영양면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양질의 단백질은 당연히 스테이크에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네. 특히 중년 나이에 네.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 성공하기 전에 쓰러지십니다, 사실. 그죠? 사실 중년 나이살의 핵심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강수정 씨처럼 뭘 덜 먹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걸 더 챙겨 먹어서 나이살을 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챙겨 먹는 가장 중요한 식품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살 잡는 기적의 단백질. 놀라운 비밀을 펼쳐본다. 이 나이살을 빼려면 단백질을 플러스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정말 단백질은 정말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고기를 충분히 먹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실제로 단백질 섭취량은 전 국민 평균은 충분히 먹고 있는 게 맞아요. 네. 하지만 연령군별로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65세부터 74세 노인의 경우는 10명에서 5명이, 그리고 75세 이상은 10명 중에 7명이 단백질을 많이 부족하게 먹고 있다는 거죠.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문제거든요. 네. 65세 이상 여성은 육류 섭취가 전체 섭취량의 10%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아, 있어요. 정말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뭐 왜요? 소화가 안 된다, 뭐 치아가 안 좋다, 또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얘기 듣고 무조건 채식만 한다, 또는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기를 일부러 피하거든요. 근데 사실 양질의 단백질인 고기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단백질이 중요하다, 단백질을 꼭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단백질을 덜 먹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데요. 예.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또는 적게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제가 3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요? 네, 그러면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단백질 부족, 비만을 부른다. 아니 반대 아니에요? 전혀 뜻밖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이 전혀 다 깨지는 것 같고, 우리가 단백질이 많으면 살이 많이 찐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예. 완전 많이 거꾸린 것 같아서. 안 먹어야지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먹어야 빠진다고 하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아침에 커피를 한 잔 하더라도 네. 그래도 그냥 커피만 마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우유를 탄다거나 이러면 배가 부르면 좀 그렇지 않을까? 살찌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블랙커피. 그러고 나서는 여름이니까 쌀보다는 괜찮아하면서 옥수수. 그걸 많이. 응. 그걸 많이 먹는 거 근데 아니야? 그것만 딱 먹으면 이게 배가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샐러리 5다발. 그래도 뭔가 허해 속이. 어떻게 보면 정답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제 환자분들 보면, 특히 여자분들, 중년 여자분들을 보면 거의 밥 조금하고 풀만 드시는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시고 살이 쪘으니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진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오히려 잘 드시고 빼는 방법으로 바꿔보시죠.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하셨는데 먹고 나도 금세 고개 돌리면 또 하시죠. 네. 그거는 그 음식이 포만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음식의 영양소는 크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는데 단백질이 포만감이 가장 오래 가요. 얼마나 가냐면 4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8시에 아침을 먹어도 12시까지 배가 전혀 안 고픈데, 반면에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먹고 1~2시간이면은 또 공복감을 느껴요. 많이 먹었더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옥수수 삶아놓은 거 먹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단백질을 안 먹고 그 때문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자꾸 집어드시는 게 비만의 원인입니다.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이제 구석기 시대 정도 됐을 때 전까지는 우리가 열매랑 채소를 따먹고 그걸 가지고 계속 에너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 먹으러 다녀야 됐었어요. 근데 고기를 먹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며칠은 그 따먹으러 안 가도 되는 시간의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부터 머리가 발달이 되고 뇌를 쓸 만한 시간이 확보가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생활하는 걸 딱 여기다 비춰서 보면 우리가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우리가 골고루 해서 구성된 걸 먹어야 되는데, 지방은 주로 그 저장 형태로 가는 거고, 탄수화물은 에너지 쓰는 거고, 단백질은 세포 구조와 골격을 만드는 데 쓰는데요. 실제 세포가 자꾸 노화되고 약해지면서 단백질이 더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지는데, 나이를 더 먹을수록 그쪽이 더 소홀해지니까 그냥 에너지를 쓰거나 저장하거나 이 2가지로만 간단 말이죠. 그래서 50 전까지는 탄수화물로 생활했다면 50 이후가 되면 단백질과 운동으로 가야지만 나머지 50년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에 일정량 먹는 필요한 고기, 그리고 그 육류나 그런 게 아까 90% 이상 흡수율이 되지만 식물 중에는 콩 정도가 90% 정도에 육박하고 나머지 식물은 70% 이하의 흡수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하면 하루 종일 채소로 그걸 섭취를 할 거고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반드시 고기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단백질 부족, 노안을 부른다. 비만, 노안 정말 최악이네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 네. 이게 노안이랑 단백질이 관련이 있나요? 예, 교수님? 관련이 밀접하게 있는데요. 네.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네. 2, 3kg 열심히 빼가지고 네, 네, 네. 개 모임을 가십니다. 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날씬해졌다, 예뻐졌다가 아니라 너 왜 주름이 자글자글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무슨 고민 예. 있니? 이러죠. 그래서 이제 그날 먹고 망하는데 네. 그 이유가 사실은 그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뜩이나 많이 먹지 않던 단백질을 더 안 먹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먹지 않고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얼굴에 주름도 잘 생기고 피부에 탄력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손발톱도 약해져서 잘 부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탈모도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못하는 분들 보면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쇠약해 보이고 또 탄력이 없고 주름이 생기니까 얼굴이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노안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개그맨 정준하라든가 조용구 씨가 왜 그 몸자 갑자기 뭐 3개월 만에 몸자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두 번 다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은 너무 예뻐졌어. 막 섹시하게. 얼굴이 60대가 된 거야.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았대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도 약간 단백질 섭취를 좀 덜해서 그런 것도 단백질 있는 많이 거죠. 먹지 않나? 예, 그 당시에 사실 조영구 씨 진행을 제가 했었는데 예. TV에 나와서 하셨었거든요. 네, 네. 근데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셨는데 단백질 섭취는 그 당시 부족했었어요.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하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점점 고기를 먹을 명분이 생기고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기쁜데요. 그러니까 이종희 선생님, 혹시 내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탈모가 있다라든지 또는 손발톱이 좀 이렇게 우그러든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단백질 부족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당분이 많은 음식이 이제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막 좀 이렇게 땡길 때에 네. 단백질 부족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빠르게 소화되는 그런 영양 그 물질을 이제 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물질이 바로 당분이 많은 이제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이렇게 막 단 거가 막 당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네요. 그러네. 자,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부족, 근육이 빠진다. 단백질 손실이 적으면 네. 손실이 많아가지고 근육이 빠지는 게 더 심화된 단계입니다. 자, 우선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백질로 몸에 할 일이 많거든요. 호르몬도 만들고 장기도 수선하고 뭐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선 피부랑 머리카락을 포기합니다. 이거로도 감당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근육을 분해해가지고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줄긴 줄죠. 뺏어간다고요? 그렇죠. 어쨌든 근육이 없어져도 무게는 줄죠. 그죠? 근데 문제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이 빠지면은 사실 체력도 떨어지고 몸에 기운도 없고 허리 요통이나 무릎 관절염도 훨씬 많이 생기고 운동을 해도 더 힘들어지는 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사실은. 왜요? 단백질 부족하세요? 저는 고기를 정말로 안 좋아해요. 진짜 안 드세요. 예. 된장 좋아하세요. 된장만 드세요, 된장만. 아니, 사실이에요. 네.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그 대신 이제 콩 두부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운동을 아무리 해도 좀 탄력이 조금 아까 우리 오영 선배님처럼 주부님처럼 그런 저희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좀 빠지고 손톱도 가늘어지는 것 같고 아니 근데 난 정말 단백질이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걸 나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식물성도 골고루 단백질도 섭취하시면 좋다고 하시니까 식물성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드시는데요. 뭐 콩도 발효, 뭐 된장. 된장 그런 거니까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 안 해도 될 걸. 괜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콩두부 드시고요. 그다음에 고기는 싫어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어패류를 드셔도 돼요. 거기 단백질이 많거든요. 그리고 계란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계란.
계란은 드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면역 질환 환자들 많이 보는데 류마티스나 뭐 건선이나 우리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요즘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여성 환자들이 좀 많고 아무래도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단백질 섭취를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왜 문제냐 하면 우리 그 강재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먹던 안 먹던 하루에 머리카락, 발톱, 손톱, 각질 모든 단백질은 반드시 사용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소스가 없으면 내 걸 파괴해서 쓰는데 일단 근육을 파괴해서도 쓰는데 없으면 근육도 별로 없잖아요. 나이가 드시면서. 그러면은 면역 세포들도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을 꺼내서라도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만들려고 재료를 써버리니까 이겨낼 면역 세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료를 하루 일정량을 채워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내 걸 파괴해서 쓰면서 더 악화가 되고 그러니까 일정량을 먹어라에 대한 답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늦게, 과식으로, 밤에만 이게 아니라 하루 일정량 골고루 이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또 근육이었잖아요. 네. 나이가 들수록 또 여성일수록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엄지 선생님들께서 늘 힘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근육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서 보여주신 그분 주부님 네. 경우도 단백질과 운동으로 나이살을 극복하신 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이살이 있는 일반 그 연령대 여성분과 오영 주부님의 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온 게 있거든요. 왼쪽은 60대 보통 일반 여성이고요. 네. 오른쪽은 바로 오영 주부님이신데요. 지금 보시면 밖에 파랗게 띠가 둘러 있는 게 피하 지방이고요. 아, 안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내장 지방이에요. 네. 그리고 초록색과 파란색 중간에 이렇게 회색으로 띠처럼 네, 보이는 네, 거 네. 있죠? 네. 저게 바로 근육이에요. 어머, 오영 주부님. 다 근육이네요. 그렇죠. 사실 왼쪽을 지방 보시면 하나도 없고.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도 굉장히 많지만 예. 근육이 굉장히 가늘잖아요. 제가 이런 환자분께 일부러 자극을 드리려고 근육이 유적지처럼 흔적만 남아 있네요. 그래요.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살만 쪄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려고 단백질을 더 안 먹으니까 근육이 더 빠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피하 지방도 별로 없고 내장 지방은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정도면. 그리고 근육은 왼쪽의 일반 여성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단단히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척추도 되게 튼튼해 보이시죠. 아까 화면 보셨죠? 오영주 척추가 왜 이렇게 굵어요? 아, 저거 설명드리면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척추인데 척추가 굵은 게 아니라 척추 주위에 회색 2개 덩어리 있죠. 그다음에 뒤에 또 덩어리 2개 있죠. 저게 척추를 떠받치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근육이 많은 사람은 디스크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근육이 적으면 저 보시면 척추를 받치는 근육이 너무 적으니까 나이 들면서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디스크가 올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중년 건강에 있어서 체중, 체지방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근육량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몸에 힘이 없다, 체력이 떨어졌다, 여기저기 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사실 근육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최근에 작년 10월에 미국에서는 이것을 질병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근감소증, 즉 근육량이 적정 수준보다 적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나이 들면 의례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관리해서 고칠 수 있는 하나의 질환으로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같은 양을 먹어도요, 이 근육이 좀 적은 사람들은 열 생산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지방이 축적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은 똑같은 걸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근육 자체가 어디를 보호하냐면 우리 관절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관절의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인대와 그 건을 잘 딱 탄탄하게 관절을 딱 잡아주는데 이 부분이 적어지게 되면은 관절이 쉽게 다치기도 하고 관절염
또는 우리가 흔히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있어야 되지 않은 상황, 바로 이 낙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낙상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연구 결과가 있는데 10명 중 3명이 1년 안에 사망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상 때문에 사망하시는 게 아니고요. 낙상으로 인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그 외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근육량이 적은 상태에다가 비만까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이 혈압 자체가 조절이 안 되면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대사증후군들이 일반인보다 8배나 높다고 조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살 수가 없거든요. 고기를 안 먹으면. 그래서 근데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쁘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오영 주부님, 나이살 제로를 꿈꾸는 다른 주부님들께 좀 뭔가 한마디 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그냥 본인들 생활에서 하시는 거 그냥 꾸준히 걷기 좋아하시는 분은 나가서 걸으시고 하시되 그거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것과 매 끼마다 단백질 꼭꼭꼭 섭취하시고 하다 보면은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을수록 살 빠지는 놀라운 법상 단백질 식단 대공개. 자,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식품이 떠오르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단백질 식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빅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재현 박사님. 네,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 단백질에 대한 어떤 식품으로 살펴봤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뭐 강수정 씨,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사랑하는 그 음식, 바로 고기가 단연 가장 많이 찾는 단백질 식품에 속했고요. 이어서 뭐 달걀이나 그리고 두부 그리고 닭가슴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식품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나 운동선수들이 또 많이 섭취하는 그 단백질 쉐이크를 통해서도 이 단백질을 보충하는 경우도 좀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 삼시세끼 꼬박 단백질을 챙겨 먹기 어렵기 때문에 이 보충제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특징이 반영되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단백질 법칙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엔 두부밥을 먹어라. 밥에 두부 반찬은 먹어봤고 뭐 두부찌개는 먹어봤는데 두부밥이요, 선생님? 네, 두부밥은 좀 생소하시죠? 네, 생소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부밥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진짜? 네네. 그러니까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거의 95% 이상 되잖아요. 그리고 콩보다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면서 이 콩과 두부에는 우리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그 라이신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져 있어요. 근데 쌀밥을 해서 드시면 또 쌀에는 또 이 라이신이 적거든요. 그래서 영양면에서는 이 쌀과 두부가 또는 콩이 함께 그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영양소를 더 훨씬 이제 받쳐주니까 좋고요. 이렇게 양념장만 곁들여서 드시면 그냥 덮밥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콩까지 넣어서 한다라 그러면 단백질 밥으로 특히 아침에는 소화도 잘 되게 이렇게 두부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맛있겠다. 저 생각에 네. 밥 지을 때 두부를 넣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밥 위에다가 두부를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쌀과 그다음에 두부만 있으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현미를 조금 섞었어요. 근데 이 잡곡 중에서 귀리가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귀리를 좀 넣으셔도 되고요, 쌀에. 그래서 이거는 쌀을 불리지 않은 걸로 2컵 정도에 아까 왜 그 팩에 들어져 있는 그 두부 한 모가 한 3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깍둑썰기로 썰어서 그냥 쌀에 두부 썰은 거 넣고 물만 조금 덜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두부에 수분 함량이 많으니까. 들 넣으라고. 네, 들. 적게 넣으시라고. 적게. 네, 그래서 밥을 지으면 두부가 약간 이렇게 쪼글쪼글한데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단백질이 또 양질의 단백질이 또 들어져 있으니까 이 양념장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 함께 식사로도 그럼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두부가 약간 쫀쫀하겠네요. 네네. 예. 맛있겠죠. 아 근데 두부는 콩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콩밥도 괜찮겠네요? 당연히 좋죠. 네.
근데 콩 중에서 저는 특히 서리태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그 서리태는 콩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39g으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백질 함량이 높으니까 이왕이면 그냥 콩보다는 서리태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 서리태 콩 중에는 미네랄과 그리고 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져 있는 그 안토시아닌 성분이 이게 굉장히 항산화 작용을 좋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밥에다가 넣어서 드시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나이살 빼는 고기는 따로 있다. 이게 다가 아니었던 거야? 그럼요. 고기가 따로 있다고? 아까부터 뭐 양질의 뭐 육육을 했는데 뭔가 계속 궁금했거든요. 네. 고기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근데 나이살 빼는 고기는 따로 있다. 단백질 섭취에 고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먹어야 하는 고기가 따로 있다란 얘기죠, 지금. 네, 너무 그렇습니다.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평소에 어떤 고기를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사실 뭐 고기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안 가리고요. 네. 많이 맛있게 구워 먹는 편이에요. 쌈 싸가지고. 근데 요 근래는 좀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편이에요. 돼지고기 삼겹살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목살 이런 거 구워가지고 쌈에 딱 싸가지고 신김치 딱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지연 씨는요? 모든 종류의 그 조리법을 다 하는 편인데요. 네. 그러니까 닭을 한 마리를 푹 삶아서 닭고기는 다 이제 찢어 먹고 거기에다가 다음 날 떡국을 끓인다거나 돼지고기를 거의 이렇게 물을 조금 잡아가지고 아주 천천히 푹 쪄가 저온 찌는데 조리법이네. 거기다가 통마늘이랑 한 감자랑 고구마 이렇게 좀 넣어서 네. 그럼 나 거기에 빨려들 것 고기 같아. 향이 이렇게 배요. 저 식당 하세요? 나는 그렇게 좋아해 뭘 만드는 거를. 워낙에 살림도 잘하고 네. 요리 솜씨가 좋아해. 있기로 이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식품이 고기 하나를 드시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네요. 고기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부재료를 함께 넣어서 훨씬 더 영양적으로 맛을 살려서 하시니까 저렇게 드시면은 뭐 드실 때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챙겨 드시는 그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여기서 고기를 드시더라도 고기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니 고기에 왜 함정이 있나요? 이제는 김민영 씨도 어떤 함정일까요? 고기 함정. 아니 내가 사랑하는 고기에 함정이 있다고 했어, 선생님? 뭡니까? 네. 그럼요. 뭘 것 같아요?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삼겹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삼겹살에 그 육고기도 있지만 그 지방 있잖아요. 네. 기름, 콜레스테롤 이런 거. 네. 그게 함정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네. 먹을 때 돼지고기 그냥 먹으면 안 버리고 맞습니다. 먹어라. 네. 맞추셨어요? 우리가 어느 부위를 먹느냐에 따라서 네, 네. 살을 찌우기도 하고 또 오. 살을 빼지기도 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고기 부위에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고기 부위. 네. 그래서 먹으면 나이살이 빠지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어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또 부위도 그중에서 이 부위를 먹어야 나이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화면 보시죠. 내가 먹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 표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돼지 부분은 목살을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니까 똑같은 소고기나 똑같은 돼지고기를 드시더라도 그 부위에 따라서 단백질과 지방의 그 비율이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고기 중에서 추천하는 부위는 바로 목심입니다. 이 목심은 그 100g당 단백질이 15g이고요. 네. 지방은 2g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에 비해서 단백질이 훨씬 많죠. 그러네요. 거의 7배 정도 7.5배가 많잖아요. 많다. 네네. 두 번째 돼지 사태. 네. 그렇죠? 선생님, 사태. 네. 소고기 사태는 많이 먹어도 왜? 네, 사실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이라든지 항정살은 정말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이 좋잖아요. 네. 근데 단백질보다 지방 함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지방군이라고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돼지고기를 드실 때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뭐 사태라든지 이런 거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사태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22g이고 지방이 3g이기 때문에 거의 7배 정도 단백질의 함량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좋고요. 특히 돼지고기 속에 들어져 있는 거는
비타민 B1이 소고기에 비해서 거의 10배가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 B1이라는 건 우리가 이 탄수화물 대사에 꼭 필요한 건데 그래서 돼지고기를 드시면 우리 탄수화물 우리가 늘 먹는 이제 뭐 밥이라든지 이런 탄수화물을 소화 흡수시키는 데에 B1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B1이 많이 들어져 있는 돼지고기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롱 사태로 편육을 한 건데요. 돼지고기 사태도 좋고 네. 또 소고기 사태도 이게 보시면 퍽퍽하지 않고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이제 푹 익혀주면 기름이 쫙 빠지고 그리고 그 오래 익히기 때문에 고기가 완전히 익어서 부드럽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는 괜찮겠네요. 네, 고기 드실 때 이렇게 해서 밑에 양파도 들어가고 위에 부추 같은 것 또는 파 같은 거 같이 곁들여서 싸서 드시면 이 편육을 정말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닭가슴살이 나왔어요. 역시. 네. 닭가슴살은 뭐 단백질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사실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 왕임 원장님이 지난번에 닭을 보양식으로 추천해서 챙겨 먹고 있긴 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체력 관리할 때 특히나 여자분들은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될 때 이때 닭가슴살 많이 이용하거든요. 앞서 그 표에도 나왔지만은 100g당 우리가 단백질 함량이 23g 그리고 지방이 0.4예요. 그러니까 고단백 저지방 음식이라죠. 특히 우리 이번 편에서 나이살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특히 한의서에서는 우리가 원기 회복에 되게 도움이 되고 소화 흡수에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고 근육 생성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또 닭가슴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닭가슴살과 달걀 두 가지 다 양질의 단백질로 이렇게 이제 그 조림할 때는 조림을 하셨네요. 네네 장조림으로. 요거는 괜찮겠네요. 요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익히면서 또 이제 기름이 또 제거가 되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지방을 또 적게 섭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푹 익히는 거는 소화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를 더 잘 할 수 너무 마음에 있죠. 드는데요? 네. 이제 고등어로 이제 넘어갑니다. 고등어는 그 단백질도 많은데 지방 함유량도 많네요. 그러네요. 네, 고등어는 지방이 많다고 당연히 느끼시지요. 네. 우리가 예. 굽거나 그럴 때 근데 지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고기 속에 들어져 있는 지방을 동물성이어서 포화지방산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고등어라든지 삼치라든지 연어 같이 등푸른 생선은 동물성이지만 예외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인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중년들한테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치매 예방을 위해서 또는 뇌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도 함께 섭취하는 거가 굉장히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과 오메가3를 함께 드시라고 고등어를 추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등어 같은 경우도요. 보통 우리 고등어를 뭐 카레가루를 묻히든 밀가루를 좀 묻혀서 기름에 넣어서 막 이렇게 찢어서 구워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고소한 맛은 훨씬 더 있지만 기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자체에도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찜이나 또는 조림처럼 그러니까 기름에다가 굽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